지난 주말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열렸고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큰 표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얻은 득표율이 61.74%, 박찬대 의원이 38.26%. 그러니까 거의 뭐 더블 스코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앞서 영남 충청권 경선에서 득표율이 정청래 의원의 경우 62%, 박찬대 의원의 37%였는데 이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호남 경기 순회 경선이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는데 폭우 피해 상황 고려해서 그 토요일에 한꺼번에 이뤄졌었어요. 예, 예. 순회 경선 연기를 놓고 추격자인 박찬대 의원이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막판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어요. 박 후보가 53%를 득표했고 정 후보가 이제 46%를 얻어서 의심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흐름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라고 할게요. 정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된 거는 당심의 전폭적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권 초반에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이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네. 정 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다. 당원 주권의 시대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뽑았지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그 최고위원 한석에 그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8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황 최고위원의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낸 친명 의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위 의장도 새로 선출이 됐고. 네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정책위 의장에는 일단 한정혜. 한정혜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이 됐어요.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혜 정책위 의장 체제.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에 한민수, 대변인 권항엽 의원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은 이제 자신과 소통이 좀 잘 되는 이제 측근들을 앉혔고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은 개폐색이 옅은 중진들을 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립의원 2명을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으로 앉혔다. 이런 네. 설명이 있었죠.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정청래 의원이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승기를 잡고 오다가 결국은 결과적으로도 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정청래 의원 쪽에서도 정청래 대표 쪽에서도 뭐 큰 위기를 느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할 정도로 판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 정청래냐, 왜 박찬대가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뭐 서로 친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박찬대가 아니었느냐 보면은 이게 약간의 반사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은 반사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반대표가 많이 과반을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보가 초반에는 좀 더 중도 보수 통합 쪽으로 대통령이 이제 방향을 맞췄고 그게 네.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났잖아요. 협치. 뭐 협치의 이런 걸 강조. 네. 근데 이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조금 더 야당의 의견도 듣겠다.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검찰 개혁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뭐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찰 개혁인데. 강성 지지층에게는. 예, 강성 지지층에게는 야 이러다가 검찰 개혁도 이 정권에서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더 센 K인 정청래의 눈길이 가는 요런 더센 캐. 예, 센 캐릭터. 캐릭터. 예, 정청래 의원에게 눈길이 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협치 얘기하고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강성 지지층은 협치는 무슨 협치야. 내란 정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도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협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는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는 대표하고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 발언이 했어요. 셌어요. 대표 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네. 내란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하고 악수 안 한다. 악수 없다.
그런 지지층의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좀 포착을 해왔던 게 이제 승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충청도에서 이제 권리당원이 한 대략 62대 37 정도였거든요. 네.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분위기로 맞아요. 지금 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과를 보면은 진짜 여기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됐다.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분석 기사도 냈는데 김어준이 이겼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어심 대 명심의 뭐 명심 대 어심의 경쟁이냐 이런 얘기들 했고 예. 제가 재밌게 보이는 포인트,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뭐 우리 프로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에서 전문가들이 평론가들, 정치인들, 뭐 기자들 다 박찬대 후보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시그널을 주진 않더라도 대통령과 지금까지 더 최근에 더 가까웠던 건 박찬대 의원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심전심 당원들한테 통할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했었어요. 거의 다 했었어요. 한 8대2 정도로. 맞아.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정청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평론을 다 뒤집으면서 왔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 여의도 문법이 안 통했다. 안 통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시각이나 평론가의 시각이 네. 다 당심과는 좀 괴리가 있다. 당심은 초반에 강성 드라이브를 밀어서 개혁 법안들을 추진하는 게 당심인데 박찬대 의원이 그런 전략면에서 좀 미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박찬대 캠프 쪽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도에서 진 것 같다. 그게 바로 김준일 평론가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구도에서 협치, 대통령은 협치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구구색깔을 더 좀 진하게 가져가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정청래 후보 같은 정청래 대표 같은 이 강한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구도가 잡힌 거 아니겠냐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좀 비주류에 가까웠지만은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대표도 2번 하고 여기까지 그럼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공식이 되면은 누가 더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더 잡을 것이냐 이제 경쟁이 앞으로는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그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휴가 중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팀 정신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 여기에 좀 이제 사람들이 눈길을 주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을 일만 하시라. 협치, 통합, 안정이란 꽃과 열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뭐 엇박자까지는 아닌데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팀 정신을 얘기를 대통령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난 싸움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당에서도 이게 잘 굴러가겠느냐 약간의 우려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강공 일변도로 했을 때에 나오는 그건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이냐 그게 지방선거까지 잘 유효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제목들 쭉 보니까 다 비슷해요. 초강성 여당 시대.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더 센 민주당이 온다. 다 센 캐릭터 대표의 등장이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주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면서 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이제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강경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정치 맛집 준비되어 있거든요. 더 깊은 이야기 거기서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속옷 저항 윤석열.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뉴스쇼는 오늘이 첫 네. 순서여서 이 얘기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산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여진 후폭풍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려다 무산됐는데 이때 무산보다 더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체포의 완강히 거부했다. 이게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피의자 인격과 명예를 짓밟았다. 특검이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의를 입지 않은
말하는 건 심혈관 협착과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이제 체온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호인 접견 때는 또 수유를 입었다고 해서 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 재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변호인 선임계를 이제 특검에 제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란 특검에 대해서만 변호인을 선임하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체포영장이 또 재집행되겠다 이런 게 예상되면서 네.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렇죠. 6일 수요일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전에 빠르면 오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민망한 얘기예요, 김준일 평론가. 예. 아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건 음. 들어갔는데 이미 속옷 차림이었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체포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자 옷을 탈의했다는 건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벗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벗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예.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예. 벗은 상태였다, 탈의한 상태였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음.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특검팀이 철수한 네. 다음에는 옷을 입고 변호사와 또 1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까지 나오니까 뭐 이제 인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김문수 후보도 지금 당대표 후보도 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음.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으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 네. 이제 내란 수괴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국민적인 조금 부글부글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다 진짜 이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거친 말까지 나오시면 비속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많이들 원래 민망하다. 예, 민망하죠, 예. 정말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특검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외신에 거의 전 세계 주요 외신에 다 이게 브리핑이 타전이 됐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걸 제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집행이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냥 좀 얘기해서 나오면 안 되나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부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이것까지 알려 이거 인권 유린이고 민망한 일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영부인은 해외 순방길에 모조품 짝퉁 명품 목걸이를 찾다는 거고 지금 전직 대통령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무슨 속옷 차림으로 이 체포팀을 맞닥뜨렸느니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가 싶어요. 예,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TV조선 보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네.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게 장제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를 특검은 진술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뭐 이 정도 의견을 밝힐 거면 그냥 특검 가서 좀 밝히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르면 주초.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네,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내일 예. 정도 예상됩니다. 다시 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다시 시도를 해도 버티면 그러면 진짜로 뭐 정청래 대표 말처럼 담요에 둘둘 싸가지고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긴 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것도 이제 위법하다 얘기를 하는 게 특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특검 소식 정리 좀 빠르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어제 소환해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어요. 예. 권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받았는데 어제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 조사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전주로 참여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이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어제 소환이 됐어요.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 씨 네. 무슨 일이에요?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내이사 출신인데 요 기간이 예. 이른바 2차 작전 시기인 2010년에서 2012년 당시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가 조작에 김범수 씨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네, 요 이제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받은 거 아니냐 요 가능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출석을 하게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집사 게이트로 알려진 조현상 HS 부성 부회장도 출석하는데 지금 6일 김 여사 첫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네. 그 여러 갈래 의혹들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특검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오늘도 중요한 이슈가 국회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요? 지금 쟁점 법안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리고 3법 개정안인데 이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불법 파업했을 때 원청에서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네.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네. KBS, MBC, EBS 이사의 구성 방식을 좀 개편해서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공영방송 체계 만들자 이게 이제 법의 골자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친야 성향 인사들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요. 네, 상법 개정안은 그 소액주주 권한 관할을 위해서 이제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하고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이를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다, 투자 위축 우려를 이제 들어 반발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원래 민주당은 그 법안들 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쪼개기 상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24시간 이후에 이제 그렇죠. 5분의 3 국회 5분의 3을 통해서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충분히 의석수를 갖춰서 이제 24시간 이후면은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그 7월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개 법안만 지금 상정할 수 있다. 세 개 중에 한 개를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뭘 한대요, 세 개 중에? 지금 원래는 방송 3법이 이제 가장 유력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노동 이슈들이 이제 중점 이슈가 되면서 예. 노란봉투법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본회의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김준일 평론가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그 대주주 기준 문제. 예. 10억 원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한다. 요것 음.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요동쳤고요. 뭐 국회 이슈가 많네요. 예. 뭐 그거는 정부에서는 지금 뭐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아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조금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거는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뀔 것 같죠, 그 부분은. 원래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전에 방송사법이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5박 6일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방송사법이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법을 4개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3개면은 이거 4박 5일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KBS, MBC, EBS 이거 다 따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 임시국회 이제 회기에 넘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말했다시피 상징성으로 볼 때 노동을 좀 요즘 이슈를 강조했잖아요. 산재 예. 보호나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 뭐 같아요. 재계의 반발이 굉장히 크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계 반발이 지금 큰 상황인데 재계가 반발하는 거는 뭐 조금 당연한 것 같고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게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가장 많은 이제 양국관리법과 함께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그래서 이건 통과를 시키고 그 후에 추후 입법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